네, 오늘은 유아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ESL 환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모국어가 있지만 공용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이고요. 보통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프리카 등이 이렇게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배우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FL에서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데,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중국이 해당되게 되겠고요. 영어가 여러 외국어 중에 하나이지 공용어로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ESL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ESL 환경이 영어의 노출이 더 크기 때문에 영어적으로 공부하기는 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모국어와 공용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학습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외국 보낸다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학습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겠죠. 학교에서도 제2 외국어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외국과 최대한 비슷하게 노출하는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거나, 전화라거나, 요즘은 줌도 좋잖아요. 화상이라거나 비대면 수업을 조금 많이 적극 권장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D라고 해서 이제 언어 습득 장치인데, 참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어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과 성향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환경에 노출되면서 점점 그게 조금 사라진다거나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제 언어가 좀 한 부분을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어릴 때는 여러 다른 언어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 중에는 어릴 때 영어, 중국어 같이 다 노출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다 헷갈리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오히려 알아서 잘 습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두각을 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이런 중국어 사성에 대한 발음적인 부분, 아이가 말하는 건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조 익히기에도 쉬웠던 부분도 있죠. 네. 꼭 영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있는데, 단기간만 보면은 이런 인지 능력이 발달된 거는 청소년 이상의 성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보다 외국어를 더 능률적으로 습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어른이. 하지만 요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커진다면, 장기간이라면 어린이들이 조금 더 외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습득한다는 거죠. 왜냐? 일단 외국어 사용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 서툴러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당장 실수 두려움 때문에 힘들죠. 제가 아이들도 가르치지만 어른분들 이게 영어 수업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대다수가 학벌도 좋으시고 영어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 방법을 다 했지만 잘 안 되셔서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다수가 결론 내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회화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맴도는데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문법은 생각나고 머릿속에 이게 단어도 퍼뜩퍼뜩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영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문법을 다시 공부한다는 분도 계시고, 단어 공부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독해만 또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리스닝 대본을 외운 분도 계시고, 자, 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드렸던 솔루션은, 계속 제가 전화 수업을 강조하는데, 전화 수업을 강조한다기보다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주기적인,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의 회화적인 그런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거 보고 외우고 하더라도 말 안 뱉으면 내게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이랑 해보면 벌벌벌벌 떨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마디 내뱉으면 생각해서가 아니라 각인되듯이 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도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같은 케이스의 어른 성인분들한테 외국인과의 주 2회, 주 3회, 10분, 20분의 수업을 이제 권해드리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냥 두세 달 돈 날린다 생각하시고 해보세요라고 다 포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다들 처음에 하면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되지도 않는데 효과 있는 거냐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한 달, 두 달간 돈 버린다는 생각하시고 그냥 대화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일주일이 지나고요. 2주일이 지나고요. 점점 익숙해짐을 느끼십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영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인 그런 장치가 이제 늦게 발현이 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훨씬 더 빨라요. 빠르긴 한데 이제 어른들의 학습 능력과는 또 약간 별도의 부분이 있지만 어른들은 제가 대다수 만나보면은 순간에 자존심, 쪽팔림, 옆에서 누군가 본다는 그런 거, 평가되는 두려움, 이 부분을 못 이기셔서 중간에 다 포기하시고 그만두시고 남자분들은 오늘 회식이 있어서 오늘 수업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보강 잡아드린다 하는데도 그 다음에 해주면 돼요. 미루고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서 하다 보면 한 달 하다가 그만두세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건 더 쉽지 않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되게 좋았던 거는 한 달, 두 달 계속 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그때 쌤이 그만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똑같은 책을 또 하니까 또 이게 다른 게 보이네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너무 생각을 많이 했네요. 왜 운동할 때 보면은 코치님들이 아니면 트레이너들이 힘 빼세요 하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다쳐요.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왜 선생님이 있고 봐주시고 피드백을 하겠어요? 내가 너무 하나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다들 고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조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있겠죠. 내가 뭔가에 강하다면 뭔가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어에 있어서는 늘상 말하지만 이런 원어민과의 수업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중에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고 피드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마지막 부분이었던 외국어에 대한 편견, 부정적 태도가 이제 적어서 어른에 비해서 열등의식을 덜 느낀다는 거,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더 유리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